시작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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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정지 문자 보내는데, 일과를 충실히 잘 굴리면 중심이 섭니다. 이렇게 보냈죠. 스님씨 일과 매일 잘 굴리죠? 옛날에 아프리카에 출장 갔을 때도 계속 했었죠. 3개월 갔다 왔나요? 3개월. 그래서 매일 출장 갔을 때 매일 이렇게 일과를 아침에 예불서부터 쭉 이렇게 하니까 뭔가는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일은 하지만 뭔가는 이렇게 이제 나는 그걸 중심이라고 하는데 중심이 잡혀서 이렇게 흐트름 없이 잘 해낼 수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장현보살님도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갔다 오셨는데 열흘 동안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예불하고 쭉 하셨습니까? 좌선도 하시고. 자서는 못하고 잘 네. 때 그냥 누워서 그냥 누워서. 앉아서 예. 네, 예불은 계속 예불을 계속해서 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그 일과 굴리기가 몸에 이렇게 탁 배어 놓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어떤 장소나 때에 구애를 안 받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일과 굴리기가 이렇게 자기의 그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일과 굴리기를 하게 돼요. 일과 굴리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그 말하자면 한국 또는 자기 집 그런 데서 이제 이게 쭉 공부를 해온 그 말하자면 분위기 어떤 리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낯선 곳에 가면 대부분 그것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거든요. 흐트러지는데 그 일과를 꾸준히 굴리고 거기 가서도 일과를 쭉 이렇게 굴리면은 거기에 흐트름 없이 쭉 연속이 됩니다. 공부가 쭉 연속이 돼요. 그래서 그 이 일과 굴리기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죽을 때까지 하면은 우리 수림씨 같으면은 수림씨 시대는 100살은 살 거라. 지금 수림씨가 34시가 35 됐네. 그러면은 몇 년이야? 65년을 해야 100살인가? 장난 아니지. 매일매일 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정말로 큰 힘입니다. 매일매일 한다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매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이제 요새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관계도 있고 일도 생기고 이제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는 게 그런 거지요. 자, 우리가 일을 딱 말하자면 문제나 일에 딱 봉착이 됐을 때 수림씨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잘 봐야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모습 공식을 하면 그 힘이 관찰하는 힘이 키워져요. 관찰하는 힘이.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의 어떤 일이 일어났어.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의 외부에 나 아니면 다 외부지요. 일이 일어났어.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또 현재 어떤 일 이런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그죠? 생활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힘이 길러지냐면 일단 그것을 말하자면 잘 바라볼 수가 있는 힘. 그래, 우선 잘 관찰하자. 그래, 우선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들여다보자. 내가 막 생각이 막 일어나서 꼬이고 이럴 때 우선 내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런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모습 공식을 제대로 하는 거지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게 지금 마이크다 이러면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이크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이크를 자세히 마음과 눈으로 탁 여기 붙어야 되죠. 자세히 봐야 돼. 보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다른 일에도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이 모습만 가지고 했잖아요. 눈으로 보는 모습만 갖고 했어. 근데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점점 확장이 돼. 점점. 혹시 수림씨 그렇게 되던가요? 지금 소리랑 촉감. 소리 촉감. 네, 저도 하고 있어요. 소리 촉감? 네. 소리 촉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장이 되지.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김영숙 보살님하고 김강년 보살님은 이제 오신 지가 있고 여기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습 공식을 한 개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 제대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생각에 어떤 감정하고 부딪히든지 관계가 일어나든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잘 보자. 일단 보자. 이게 어째 생겼는가 한번 보자. 관찰해 보자.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자. 응? 그것이 내가 아플 때도 있겠죠. 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다른 가족들이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사는 데는 많은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잘 관찰하자요. 잘 관찰. 이것이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인지 잘 관찰해 보자. 관찰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연유로 돼서 이런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내가 말하자면 대처를 하는 거지요. 보통은 내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답이 나온다? 그 문제 속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옛날에 어떻게 문제 속에서 답이 있냐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가만히 그 문제를 가만히 보고 또 바로 답을 하지 말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어서 맞아만 한 패턴을 넘겨서 그래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자면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래서 저도 이제 살면서 엄청 많은 일을 이제 지나가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을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으면 도대체 몇 그릇을 먹은 거야 내가. 거기다 간식까지 다 먹었으면 말도 못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관찰하는 거는 훈련을 안 해. 밥만 자꾸 먹어 사람들이. 관찰하는 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살이가 상당히 좀 더 꼬여서 이렇게 막 괴롭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132쪽이에요. 그 위에 132쪽에 보면 백봉선 밑에서 백봉선생 말고 바로 그 위에 백봉선생님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원래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다면 거기 둘이되 그 성품은 역시 조용한 것이거든. 또 이 조용한 것은 조용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한 걸 찾으려면 시끄러운 데서 찾아야 되고 또 시끄러운
시끄러운 거를 찾으려면 조용한 데서 찾는 법이 여기 있거든. 이건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조용하다, 시끄럽다 하는 것은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은 조용한 것도 모습이고 시끄러운 것도 모습이에요. 있는 것도 모습이고 없는 것도 모습이에요. 시간도 모습이고 공간도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그 바탕, 채, 그러니까 절대성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끄러운 것은 상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걸, 그 바탕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상대성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요. 모습에서 찾아야 되고, 또 모습을 찾으려면 바로 바탕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요거 단단히 알아야 된다고 백봉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첫째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내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일체 안이빛을 심리로 보는 육진 경계를 전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림씨 있는 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없는 것도 모습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 그렇지 보통은. 그래서 있다 없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 전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모습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뭘 바탕으로? 모습이 일어난 그 바탕자리, 텅 빈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동을 찾으려면 정에서 찾아야 되고 또 정을 찾으려면 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동을 위한 동은 죽음의 동이요 정을 위한 정은 죽음의 정이에요.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거기 동에다가 상대성으로 넣고 정에다가 절대성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대성을 찾으려면 절대성에서 찾아야 되고 또 절대성을 찾으려면 상대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상대성을 위한 상대성은 죽음의 상대성이요 절대성을 위한 절대성은 죽음의 절대성이에요. 예.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하는 것에 만약 절대성이다 하는 모습에 쏙 들어앉으면 뭐지요? 그것도 상대성이 되는 거야. 상대성을 쏙 들어앉으면 다 단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절대성은 상대성의 바탕이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하나다. 절대성이 나온 허공이 하나고 상대성이 나온 허공이 하나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조용하다면 되게 조용한 것만 찾아, 또 이렇다 하면 또 이런 것만 찾아, 허공하면 또 허공만 찾아. 거기에 막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없는데 막 뭐든지 붙잡아서는 거기다 눌러 앉아요. 그렇게 되면 단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단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ven 동을 위한 동은 죽음의 동, 변하는 것을 위한 변하는 것은 죽음에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한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정을 여의 동이 절대로 성립하는데 있을 수가 없어. 원래 성품자리, 본질자리, 바탕자리 그 자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큰 소리가 나고 동이 나와 또 동이 나다가 늘 그것을 절대로 정을 여의지 못해.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나툼이요. 또 절대성은 상대성의 바탕.
그래서 상대상과 절대상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연의 그 자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큰 소리가 나오든지 작은 소리가 나오든지 중간 소리가 나오든지 소리가 있든지 소리가 없든지 이게 전부 다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부 모습. 그래서 또 모습이 나타나 본들, 동이 나타나 본들 그것은 뭐 작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영상을 그 유튜브에 올리려고 영상 작업을 이제 오늘 그 하고 왔는데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 그게 제가 5월 7일 날 법문을 한 거더라고. 화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그 나도 보고 그거 말되네. 내가 한 말이지만 말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날 이제 김경식 보살님이 짜증이 났는데 짜증이 나는 순간에 내가 모습에 들어앉았구나 이렇게 탁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내가 또 모습에 들어앉았네. 옛날 같으면 짜증에 확 휩쓸렸을 텐데 그리고 나서 거기를 짜증을 탁 놓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끝에 이제 짜증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짜증에 대해서. 저기 임순자 보살님, 짜증이 자체성이 있습니까?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짜증이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짜증이 비었다. 그러면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짜증이 비었다 이런 마음에 와 닿습니까? 임순자 보살님이 짜증이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자기가 자기에게 설득이 되도록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을. 예. 네. 예. 장현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짜증이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변한다라는 거. 또 헛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응? 이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긴 거니까요. 네. 조건만 인연만 사라지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을 내포를 하고 있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데 그것이 그러면 짜증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죠. 비었다.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짜증이 지가 혼자 똑불장군처럼 어디에 딱 그 어떤 고정된 짜증이 있었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림씨 이해되나? 응? 짜증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말은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딘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대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야 된다. 기대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라는 그 말은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늘 우리 몸뚱이 하면 나다 거기에만 내가 맨날 이렇게 비대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몸뚱이가 모습이지요. 짜증도 모습이지요.
나다 하는 생각도 모습이죠. 내 거다 하는 것도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어딘가는 들러붙어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헛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고 짜증이 탁 나서 실제로 어떤 걸 보고 확 불안해. 또 어떤 걸 보고 확 미움이 나서 어떤 걸 보고 또 막 두려움이 나. 또 막 걱정이 돼. 또 막 좋아. 이런 많은 이제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딱 일어났을 때, 아, 이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변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헛것이라는 뜻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1차의 모든 모습은 혼자, 자기가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그런 것이 일어나면, 그래서 헛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라고.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짜증이 났어. 또는 불안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다? 수림씨? 내가 없어. 내가 없다고. 그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야. 내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내 몸뚱이를 보고 내다 하는 생각을 일으켜 몸뚱이에 의지를 하는 거지요. 내라는 생각은 몸뚱이에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몸뚱이가 헛것인데 내라는 생각도 헛것이죠.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냐고요. 그래서 내다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망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심, 뒤바뀐 생각. 그래서 이것을 그런 생각이 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내가 탁 부딪혀서 그런 상황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일어나지요. 수백 번도 더 일어나지요. 그러지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생기면 왜 그거 꼭 엎친 데 꼭 덮치죠. 한 개가 이렇게 솔 일어났다가 그거 해결되면 다음에 솔 일어나고 또 해결되면 다음에 솔 일어나고 일이 안 됩니다. 그죠? 보통 보면 엎친 데 그거를 시쳇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깐이마 똑가라상이라고. 깐 이마에 똑 깔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억수로 많이 나죠. 그러니까 딱 그럴 때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 짜증 또는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뜻은, 이 불안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거기에 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굴리자 이렇게 하죠. 잘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이 잘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늪에 그냥 늪 속으로 들어가죠. 그 늪이 실제로 있느냐?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게 막 그냥 허망한 그 상이야. 그냥 막 늪에.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되지요.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우리 같아가. 왜 실제로 안 되느냐? 우리 연습을 안 했거든. 사실대로 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우리가 없거든, 지금.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수림씨, 또 그랬네. 내가 아이고, 또 잘못했네. 이렇게 하랬어, 안 했어요? 후렴구 붙이지 마라.
내가 끌려가서 그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딱 알아차렸어. 그러면 끌려 들어갔네. 또 헤매고 있네. 이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아유, 헤매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네. 이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랬네가 아니라, 아, 내가 여기 또 끌려 들어갔네 하고 딱 끝나는 겁니다. 또 이제 가다가 보면, 아, 내가 또 그랬네 이라고 탁탁 거기서 착착착 그냥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진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떤 거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될 때도 있고, 또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그거 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내가 힘이 모자라면 안 되는 것이죠. 더 당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상대성을, 그러니까 여기 백봉세 뭐 정열 여인 동의 절대성을 여인 상대성이 성립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원래 성품짜리, 본질짜리, 바탕짜리 그 자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인연에 따라서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작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중간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소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작용이. 그런데 작용이 나타나 본들 그것은 절대로 그 바탕자리를 여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존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공식하고 계시죠? 모습공식을 하면 할수록 이 그 모습공식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이 말의 뜻이 점점 깊어지고 확장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알아듣는 그거하고는 좀 많이 뜻이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동감은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동만 있고 정만 있다면 동과 정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동이 있기 때문에 정이란 말이 성립되고 정이 있기 때문에 동이란 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서 좀 익숙한 다음에 정정을 일려로 와. 네. 네. 처음에는 동정이니까 진짜와 가짜를 둘러보지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다가 보면은 진짜는 가짜의 바탕이고 가짜는 진짜의 작용이지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학인의 질문 속에는 동과정은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동만 있고 정만 있다면 동과정이란 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학인의 지금 생각에는 동과정을 뭘로 본다? 둘러보고 있지요. 이렇게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백봉 선생님은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인간에서 운정이려가 되는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도리를 알면 아무리 시끄러운 데 앉아있더라도 그만 태고대의 소식이 그대로 변하지 않아 텔레비전이나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다가 하더라도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본래의 태고의 소식, 조용한 그 자리, 정의 자리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 그러나 이 도리를 몰라서 동행에 주저앉으면 그만 동이 되어버려. 영화를 보면 영화에 쏙 들어가버려. 좋은 걸 보면 좋은 데 들어가 버리고 미운 걸 보면 그만 미운 데 딱 들어앉아서 싫다 좋다 하고 시시다이거나 그것이 전부 다 정에서 온 소식인지 모르고 말이지. 그래서 도배기 논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이 있음으로써 동이 나타나
언뜻 들으면 정과 공이 둘 다지만 하나거든. 둘이 아니거든.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되죠. 진짜 어려운 거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늘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늘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모습을 바탕으로 계속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론적으로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도 어디 부처와 내가 딱 둘러보고 있죠. 부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다. 언감생심 부처님같이 그런 위대한 분하고 내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우리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나라는 모습, 부처라는 모습을 뭘로 본다? 딱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상대성음을 절대성의 굴림성, 작용이라는 겁니다. 작용. 그러니까 작용으로는 부처님도 계시고 중생도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름뿐인 부처, 이름뿐인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성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텔레비전이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쏙 빨려 들어가지요. 그 스토리나 거기에 싹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습공식을 쭉 하면서 바탕공식을 하면 바탕 속에 영화를 보고 바탕 속에 말하자면 텔레비전을 보고 바탕 속에 연극을 보고 바탕 속에 음악을 듣고 바탕 속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차원이 달라집니다. 좀 달라집니다. 지금은 어쩌냐면은 내가 있고 저기 텔레비전이 있거든. 그렇죠?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기에 내가 확 빨려 들어가지요. 근데 바탕이라는 것은 내 몸뚱이도 그 텔레비전도 어디에 있다? 다 바탕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늘 그 절대성 자리의 작용으로서 계속 보는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TV를 가만히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러죠. 그 내용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쏙 빨려 들어갔다 또 아이쿠 하고 나왔다 또 쏙 빨려 들어갔다 또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자꾸 바탕공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허공 속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김광현 보살님 신나겠죠? 공부하는 게 신나겠죠? 공부 아닌 것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스림씨, 아직 기저귀 갈지요? 제가 그 예불성 앞에 뭐라고 했냐면, 기저귀를 갈면서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아이들 키울 때. 기저귀 가는 것도 뭐죠?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기저귀 가는 것도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그게. 내가 있고 모습은 둘이 있는데 기저귀를 갈고 하는 게 누가 갈아요? 절대성자리가 갈거든. 밥을 할 때도 누가 해요? 절대성자리가 하거든. 아기를 볼 때도 누가 해요? 절대성자리가 하거든. 요게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을 충실히 하게 되면 그냥 새말귀로 이렇게 넘어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 아닌 것이 없네. 숨 쉬는 것도 공부, 눈 뜨는 것도 공부, 짜증 내는 것도 공부. 스님씨 그래야 된다? 그럼 진짜 좋겠지. 울트라 캡숑이지 그러면. 공부 아닌 것이 없게 돼. 근데 지금은 짜증을 내면은 짜증에 일단 함몰이 되지요. 쏙 들어가 버리죠. 또는 좀 나왔다면 또 짜증 냈냐고 자기가 또 짜증 내지. 짜증 냈다고. 짜증 내면 안 되는데 또 냈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짜증이 나면, 짜증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가버릴 거니까, 짜증 났네.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인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짜증을 굴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새말기는. 그래서 늘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영화나 텔레비전, 연극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 매우 어려워요. 이게 본래 태고적의 조용한 그 자리, 정의 자리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아.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서 항상 여야하게 있단 말이죠. 이 도리를 몰라서 바로 그 모습에 주저앉으면 그냥 모습이 동의돼 버려. 또 영화를 보면 영화에 그냥 쏙 들어가 버려. 좋은 걸 보면 좋은 데 쏙 들어가 버리고, 미운 걸 보면 미운 데 쏙 들어가서 싫다 좋다 하고 난리야.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고 시비가 일어나. 그것이 전부 다 절대성 자리에서 온 소식인지 모르고 말이지. 그래서 도깨비 노름이라고 한다 그런 것을, 그냥 모습을 도깨비 노름이라고 한다. 뭐 그 도깨비, 그러니까 도깨비라는 것이 없는 것에 들어가 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 도깨비 노름한다 이렇게 하지요. 헛것인 것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이 있음으로써 동이 나타나고, 동이 있음으로써 정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져. 언뜻 들으면 정과 동이 둘 같지만 하나거든. 둘이 아니야. 근데 하나거든. 둘이 아니야. 이러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일체의 모든 모습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몰라.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다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강보련보살님, 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앉을 수도, 또 거기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강도가 세고 길이가 길란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어. 내가 있을 수가 없지요. 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네요. 아, 지금도 있죠. 그때만 없었는데, 그때만 있으니 지금도 있지. 근데 요새는 좀 덜 하지요. 한 번씩, 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만약에 내가 없으면 자유입니다. 자유가 되겠죠. 자유를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자유는 그 덮인 구름만 걷어내면 자유예요. 자유예요. 거기에 내가 없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없어요.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전부 굴리더라도 거기에 내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이 말이 통쾌한 것 같아. 이 말 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좋아. 정말로 좋아요. 내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시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이치를 알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하고 이치를 하나도 모르고 이게 진짜다 하고 그 속에서 막 헤매버리는 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 지금 어려운 일이 막 앞에 막 놓여 있어.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이게 인연과 조건이 됐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지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식이 되냐면은 제 같은 경우는 차선책이 이래야 된다라는 데서 물러나서 차선책이 또 드러나서 또 그걸로 또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쭉 지나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딱 정해놓지. 그걸 딱 정해놓고, 그게 이제 자기의 고정관념인데, 정해놓고 거기다가 어찌? 상황을 자꾸만 때려 거기다가 집어넣지. 자꾸 맞추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맞춰져요. 맞춰질 리가 있나?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거기에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이것이 일어난 일이구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그 상황을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거든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구에서 달만큼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김영숙 보살님, 달에서 김영숙 보살님 보면은 김영숙 보살님이 얼마나 크게 보일 것 같아요? 네? 달에서 지금 지구에 있는 김영숙 보살님, 선원에 있는 김영숙 보살님 보면 얼마나 크게 보일 것 같아요? 네? 흔적도 없을걸요? 흔적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달에서 지구 정도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것이,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도 점점 작아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래서 떨어진다는 게 뭔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지, 이거는 누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떨어질 수 있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본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지요? 남이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부는 엄청난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예요. 보통 자존감이 낮으면 맨날 남을 보고 니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핑계를 대, 사람들이.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자꾸 핑계를 대고 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 동대문 가서 막 이런 피를 끊어오세요. 천을 끊어오세요. 이게 막 이렇게 필로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둘둘둘둘 말려. 그거를 막 보재기를 착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싹 싸버려요. 내 문제를 보재기에다 막 싸버려 그냥. 작은 보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막 삐져나오고 막 넘쳐 나오겠지. 근데 보재기가 큰 보재기 막 싹 싸버려 그냥.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확 싸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공부는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공부예요.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공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를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동은 정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요 하나의 변화에 지나지 않거든. 진리가 이렇단 말이요 생사도 하나거든. 생이 있음으로써 사란 말을 할 수 있고 사가 있음으로써 생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악도 한 가지라. 선이 있음으로써 악이라는 말이 성립되고 악이 있음으로써 선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과 꼭 한 가지거든. 선과 악의 성품이 하나요 동과 정의 성품이 하나요 밝음과 어둠의 성품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의 성품이 하나요 늙음과 젊음의 성품이 하나요 천당과 지옥의 성품이 하나라. 네, 그거 더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계에 휘둘려 버려. 동에 들어가면 동에 딱 들어앉아 버리고 경계가 시끄러운 걸 보면 내 마음도 경계와 마찬가지로 시끄러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태고
호적의 소식, 부모 이생 전의 소식, 절대성 자리, 없인 자리 그대로 딱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시끄러운 데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시끄러운 걸 알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없어. 또 조용한 데 앉아도 조용한 데 빠지지 않거든. 절대로 조용한 데 빠지지 않아. 조용하기 위한 조용함이란 바로 죽음이요. 돈을 위한 돈도 죽음이겠지만 말이지. 내 마음 씀씀이를 조용한 데 빠지지 않고 태국대 태어난 이 소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예. 선과 악의 성품이 하나고, 동과 정의 성품이 하나고, 밝음과 어둠의 성품이 하나고, 남자와 여자의 성품이 하나고, 늙음과 젊음의 성품이 하나고, 천당과 지옥의 성품이 하나인 것처럼 동과 정의 성품도 하나이다. 이 말이죠. 지금 동은 정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변화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동은 변화이다. 나툼이다. 작용이다. 이렇다 말입니다. 진리가 이렇단 말이야. 이 말입니다. 동은 정을 떠나서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동은 진리의 나툼, 작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축비 소리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왜 동이죠? 동입니다. 근데 축비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듣고, 지금 끊어져도 축비 소리 없는 것도 알아. 그러죠? 자, 차도 좀 마시고 쉬십시오. 네. 매일 자선 꼭 하시죠. 강보련 보살님 자선 하십니까? 늘 하고 계세요. 예. 또 임순자 보살님은요? 예, 하루에 몇 분씩 하시죠? 조금 시간 더 늘리세요. 한 30분 정도 앉으세요. 20분 앉는 거하고 30분 앉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20분 정도 앉으면 마음이 약간 가라앉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오는 10분은 상당히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분만 해보십시오. 우리 서울의 석철은 씨라고, 석철은 씨가 딱 앉는데 30분 앉았지. 석철은 씨는 30분 앉으면 그 다음 도저히 못 앉는데, 그래가지고 막 난리래. 자기 온 전신에 막 그냥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법회 때 와가지고. 저기 뭐 안 마시고 가도 되겠어? 얼른. 그래.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어쩌면 되겠냐. 그럼 30분이 딱 됐어. 그럼 일어나고 싶겠지. 습관이 들었으니까 막 그냥 마음이 다 떠버려. 그러면 10분만 떠든 동 말든 동 궁둥이만 땅에 붙이고 있으라고 그랬어. 그냥 궁둥이만 땅에 붙이고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자선하려고 마음 다 가라앉히려고 하지도 말고. 그랬더니 그 고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보통 1시간씩 앉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궁둥이만 땅에 대고 있으십시오. 30분까지. 자, 얼른 자시고 쉬십시오. 어제 그젠가 밥을 먹는데 뭐 딱딱한 거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밥 먹는 그 속에 내 이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누가 어떤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빨까지 넣어서 장사를 했다냐. 그러다가
이 생각이 딱 들려다가 딱 멈추고 내 이빨이 있어 모르지 하고 봤더니 내 이빨이 크라운한 것이 빠져버린 거야. 예? 크라운인 게 빠져버린 거야. 크라운한 게 내가 이게 이 이빨이 36인가 이때 크라운을 했는데 지금까지 괜찮았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미국 갔다 오면서 이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렸대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신경을 살려서 크라운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빠진 거야. 그래갖고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뭔 사람이 뭐 그러면 이빨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의료 이거 치아 하나 그걸 들어놨어요, 보험을. 지금부터 막 좀 말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했더니 이 크라운 레진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충전은 15만 원 나오더라고요. 할 때 10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싹 손보려고요. 그 전에 했던 거 지금은 의사 선생님 뭐라 하냐면 지금은 하나도 쓸 게 없지만 그래도 안 생기는 게 좋지요. 안 생기는 게 좋지요 나한테. 그 단골 의사 선생님인데. 아니 그게 이제 한 달에 나는 4만 이 크라운을 할 때는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이지 크라운. 네, 근데 이제 60세가 넘어버리면 이거 저기 할 때 100만 원 임플란트 할 때 100만 원인데 50만 원 뿐이 안 나와요. 그것도 저기로. 응? 아니 라인 내가 다 뒤져봤더니 라인학 거가 제일 혜택이 낮더라고요. 라인학 생명 치과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하여튼 일단 하고 나서 1년을 넘은 뒤에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효과가 50%뿐이. 그거는 10년짜리예요. 10년이면 말이에요. 말인데 그 안에 내가 다 이제 한번 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고 별로 뭐 저기 하긴 한데 일단은 그렇지 않으면 뭐 언제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장영보살님 안 바빠요. 가세요. 지금 치아를 잇몸이 조금 신경 쓰고 그러면 잇몸이 벌써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옛날 같은 그런데. 그래서 치료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네,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 지금은 돈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안 들으니까 좋죠. 계산을 그 자리에서 의사가 탁 하는 거예요. 수박이? 그러면서 그에 맞게 이거를 써주겠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 진료 확인서도 알아가지고 나 아는 의사 선생님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할 때 이빨 빠져갖고 내가 하도 웃겨갖고 하하하하